자, 이번 시간에는 통신 케이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꼬임선, 동축,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광섬유죠. 대부분 이제 광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꼬임선이나 동축은 이제 정기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광은 말 그대로 빛을 전달하는,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케이블이죠. 자, 꼬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이제 그 회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꼬임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UTP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UTP 케이블.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은 잘 요즘에 못 볼 수도 있는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케이블 TV 같은 거, 굵은 선 있죠? 검정선. 그것을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광섬유는 워낙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광섬유 케이블은 아마 보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트위스트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인다는 얘기죠. 하나 회색 선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UTP 케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UTP 케이블이라 그래요. 정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균일하게 서로 감겨져 있는 형식의 케이블인데, 우리 통신 케이블은 8가닥이 되어 있죠. 이게 색깔별로. 그래서 대역폭이나 전성면에서는 제한적이다. 멀리 못 간다. 보통 뭐 300이나 300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이나 3km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간다는 얘기는 이쪽 컴퓨터하고 이쪽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의 제한이.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거죠. 요게 아마 1km 정도라면 이 케이블이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광섬유 케이블은 1km 정도 하면 한 5천만 원 이래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채널 수가 제한다. 이 통신 케이블을 가지고 공유하는 사람 수가, 그러니까 공유하는 컴퓨터 개수가 무한히 100대나 1000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20개나 30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다중화 우리 했죠. 하나의 통신선을 통해서 여러 개 단말기가 연결돼서 보내야 되잖아, 데이터를. 그것을 무한히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뭐 20, 30개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 채널 수가 제한적이다는 얘기죠. 보통 링형의 스타형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쓰여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잘 사용이 안 되고 자꾸 망가지고.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검은색 바탕, 검은색 피복에 철망 같은 게 씌여 있고 안에 플라스틱이 있고 실제로 노란 구리선 같은 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역시 보내는 방식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 방식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신뢰성과 경제성, 내구성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버스용과 리형에 주로 사용한다. 뭐 이제 어디 사용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뢰성, 그만큼 앞에서 배웠던 꼬임선 케이블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신뢰성이. 경제성도 앞에서 배운 것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많은 대역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 내구성이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UTP선보다. 앞에서 배운 꼬임선보다는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자, 이제 광섬유인데, 자, 감염섬유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광섬유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굵은 형태가 있고, 여기 섬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섬유가. 그래서 이렇게 섬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섬유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면, 머리카락 굵기 하나 정도,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재질로 신호를 보내겠죠. 동축 케이블이나 꼬임선은 전기선, 구리해선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머리카락 하나 정도면 900개 정도의 채널을 가질 수 있대요.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면 900명이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닥이 900개 정도의 채널을 가질 수 있다니까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이거는 1kg에 5천만 원 정도 받을 만하죠. 우리가 일반 꼬임성 케이블은 붙여봐야 2,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에 900개야. 그것이 바로 광 케이블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국가적으로 다 깔아놔. 그래서 가끔 보면 광 매설된 지역이 있다. 가끔씩 길바닥에 가다 보면 보이죠. 깔아놓고 필요할 때 써. 그래서 쓰고도 남어.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이게 선이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채널이 3개잖아요. 이렇게 굵은 선, 실선이 좀 두꺼운 실선. 그러니까 이 섬유거든요. 광섬유에다가 빛을 쏘는데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럼 이 신호를 이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다 채널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광섬유라고 하자고. 그럼 이렇게 각도를 주면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건 전반사라고 그래. 전반사.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고. 또 각도를 조금만 틀려도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섞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그 여기 차이만 둬도 하나의 선으로서 여러 개 채널을 몇 개까지 900개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데이터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채널을 3개를 보여준 건데 이게 900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전반사 이게 전반사를 이용하는 이거 중요합니다. 전반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면이 있어요. 물가에 물을 딱 담아놓고 요 밑에다 빛을 딱 각도를 주어서 프레시 같은 걸로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눈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두게 되면 튕겨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걸 전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이라고 하는 신호를 데이터로 해서 보낼 때 그 광을 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하겠죠. 구분해야 되니까 1과 0을 구분해야 되니까 깜빡깜빡 하는 게 거의 보이지 않겠지. 그러나 기계들은 다 감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도가 이런 다른 전반사를 여러 번 이용해서 그걸로만 계속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면 데이터는 충분히 빠른 용량으로 빨리 멀리까지 다 보낼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광섬유의 원리예요. 자, 여기 보죠. 광섬유의 기본 원리는 전반사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BCD는 그냥 바깥으로 딱 반사됐고 일부분 반사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빛이 모두 반사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전체가 반사된다.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 광섬유를 이용하는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좋겠지만 뭐 굳이 보지 않더라도 특징점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죠.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거의 광섬유로 가니까 당연한 얘기고 신호가 떨어지는 감소 현상은 당연히 줄고 다 좋죠. 신뢰성 좋고 보안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정기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왜? 빛으로 던지기 때문에. 전기와 상관없는 거 물론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겠지만 실제 날아가는 데이터는 빛으로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관계없다. 누하나 유도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 대량, 가볍고 그 다음에 증폭기라고 하는 게 있죠.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날아가면 어느 정도 되면 짧아져서 도저히 0과 1을 구분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0과 1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증폭기를 갖다 대면 다시 0과 1을 파악해서 증폭시킬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증폭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겠죠. 빛도 어느 정도 멀리 가면 안 보이겠지, 그지? 그럼 빛을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전기선 같은 경우는 증폭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최대 119km까지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빛이 119km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직선거리일 때만 그래. 직선거리일 때는 물론 직선거리일 때 만약에 중간에 꺾이거나 이랬을 때는 그때마다 증폭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폭기 간격이 별로 필요 없다. 증폭기가 많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리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119km가 증폭기 이렇게 갖다 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반 UTP나 동축 케이블은 굉장히 많이 달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증폭기의 간격이 넓다 혹은 증폭기 수요가 적다. 이것이 광섬유. 역시 뭐 버스 링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장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채널당 가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채널당 가격은 싸죠, 오히려. 왜? 머리카락 하나의 굵게면 900개 정도의 채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비싸지만 채널 하나당 가격은 오히려 싸다는 그런 의미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블 구격이라는 것도 역시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베이스와 브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자, 케이블을 이렇게 사거나 보면 케이블에 써 있거나 아니면 박스에 써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이 담겨져 있는 박스에 써 있는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O 베이스 T 베이스 뭐 100 이렇게 써 있다. 자, 요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케이블 보는 방법입니다. 자, O는 뭐고, 100은 뭐고, 요 T는 뭐고, 요 베이스는 뭔데? 요 베이스는 뭘까요? 베이스 반드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 여기다 블로드를 썼으면 블로드 밴드 방식으로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앞에 있는 O는 5Mbps예요. 5Mbps.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보로 1이죠, 1. 그러니까 1에다가 5를 곱하면 5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5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 T가 붙어 있으면 이건 트위스트, 꼬임성 케이블이고, F가 붙어 있으면 광 케이블이라는 뜻이야. 광 케이블, 광 파이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이건 동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거리입니다. 증폭기를 갖다 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증폭기가 있으면 이 거리가 이렇게 돼. 이거를 제한해 정해주는 거죠. 보자고요. X는 뭘다? 1Mbps. X는 1Mbps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뭐냐? 100m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100이면 100을 곱하면 되지. 그때, 그러니까 1000만 m마다 증폭기를 가르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케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이 보통 7Mbps가 나와. 그리고 증폭기를 다는 간격을 한 30m마다 3000m마다 증폭기를 갖다 대면 적합하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브로드밴드 방식이야. 이 케이블에 대한 규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만든 게. 그러면 7 블로드 그 다음에 300m니까 30 써주면 되죠. 그럼 남들이 볼 때 이거 7메가 정도 나오는구나. 블로드밴드로. 그 다음에 30B니까 여기가 100이 기본 단위니까 100을 곱하면 3000m죠. 그리고 F로에 따르면 광케이블이다. 뭐 T면 트위스트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케이블 볼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딱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줬어요. 이건 베이스밴드 방식이구나. 디지털 변조 없이 그냥 모양만 바꿔서 보내는 디지털 전달 방식이고, 10은 10Mbps가 되는 거죠. 5는 500m마다 증폭기를 갖다 대면 된다. 이런 뜻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억해만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 케이블의 전송 매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건 동축이 될 수도 있고 광이 될 수도 있네요. 더 가봐야죠. 작은 무기, 크기와 무게, 이건 광이죠. 동축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광섬유가 되겠고, 케이블을 볼 줄 알아야죠. 10 베이스 T, 10은 뭡니까? 10Mbps라는 얘기고, T는 트위스트, 꼬임성 케이블이라는 얘기고, 베이스밴드 방식으로 전송하면 좋다는 얘기고, 생략, 증폭기는 적절히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증폭기 간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0Mbps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자, 여기까지 해서 케이블에 대한 부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